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강성성님, 네. 네. 김민영님, 네. 네. 김재영님, 네. 네. 박상은님, 네. 네. 손채영님, 네. 이건우님, 이동원님, 네. 주상민님, 네. 네. 최서연님, 최용현님, 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 쓰실 필요 없고요. 화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이러면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사람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죠, 일단. 그리고 사람 클래스 안에 이름이라는 변수랑 나이라는 나이는 s가 아니라 d로 하죠. 나이라고 하는 변수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자, 이러고 나서 제가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오죠? 이름에는 널이 들어가서 나올 거고요. 나이에는 0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이 이름과 나이를 어디다가 저장한 적이 없어요. 공간은 있는데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안 했고요. 여기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값, 디폴트 값 들어있는 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김철수 넣어주고, 나이 해서 22, 22살 넣었어요. 자, 이러고 출력하면 뭐 나오죠? 네, 이게 적용돼서 나오겠죠? 김영희는 지금 넣은 적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김영희에 대해서도 이거를 해줄 때 이런 걸 해줘야 되죠, 지금. 얘는 33살이래요. 이렇게 해줘야 맞게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이런 건데, 이거를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김영수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얘도 22살이래요. 이러면 김영수도 잘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하나의 정보를 만들고 이름 나이를 출력하는 코드를 짰어요. 이 이름과 나이를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일일이 넣어줘야 되죠. 여기다가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넣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런 거를 한 5만 개를 해야 된대요. 너무 번거롭죠?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5만 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나이가 똑같이 다 22이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는 넣을 때 지금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다 22살이니까 5만 번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볼 건데, 그 전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 방식대로 5만 번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빼먹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값을 다르게 넣어버릴 수도 있고 문제가 많잖아요. 이러면은 실제로 값이 다르게 들어갈 거고, 얘를 빼먹으면 0이 나올 거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차피 지금 나이가 똑같이 22살이니까 얘를 그냥 다 빼먹고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추가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어쨌든 5만 번을 써야 돼요. 5만 명을 만들 거면.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22를 넣어봐요. 이럼 우리가 여기서 나이에 대해서 뭔가 지정을 안 해줘도 나오기는 하죠.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나이 초기화 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this 나이 해서 여기다가 이 값을 넣어 볼게요. 자, 이래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 이 this 뭐예요?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이었죠. 그럼 사람 객체가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클릭을 해서 지금 요 나이를 접근을 한 거고, 거기다 22를 넣겠다잖아요. 그쵸? 그럼 이 나이한테는 지금 22가 들어있는 거죠.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그럼 얘 출력하면 뭐 나와요? 얘 출력하면 나이가 각각 어떻게 나오죠? 얘 0 나오죠. 0. 우리 메서드 만들어 놓고 실행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쵸? 만들어만 놨지 실행을 안 시켰어요. 우리가 실행을 시키려면 리모컨 눌러서 이렇게 실행문 써줘야 되죠. 얘를 여기서도 실행을 해주고 여기서도 실행을 해줘야 나오잖아요. 김철수구나. 이렇게 해줘야만 나오는 거죠. 자, 머리를 써서 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어차피 똑같네요. 실행문을 다 써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그냥 나이를 따로따로 넣어줬던 거랑 차이가 없죠. 그쵸?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지금 김철수 객체 있고요, 김영희 객체 있고요, 김영수 객체 있죠. 그리고 각각 연결된 변수들 A 김철수, A 김영희, A 김영수예요. A 철수, A 영희, A 영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김철수 객체고요, 얘는 영희 객체죠, 얘는 영수 객체고요. 자, 이때 리모컨 똑같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 각각 이렇게 전달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지금 이 위에서 한 게 이거잖아요. 얘네들은 각각 이름과 나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 지금 나이 초기화라고 하는 메서드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메서드 안에서 요거 디스 클릭해서 나이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값을 여기서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똑같은 클래스 보고 객체 3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도 디스 나이, 얘도 디스 나이, 얘도 디스 나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디스가 똑같잖아요.
디스가 똑같은데 왜 여기랑 할 때 각각 다 다르게 적용이 되죠? 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리모컨 다르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름은 디스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의 이름 세 개가 다 똑같이 디스잖아요. 얘도 디스고요, 얘도 디스고요, 얘도 디스예요. 그쵸? 똑같은 이름을 가진 디스긴 하지만 이 객체들이 각각 다 전혀 다른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디스를 써도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별개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드는 거는 제가 아까 나이를 그냥 넣어주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머리를 써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이를 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객체를 만들 때 나이라는 정보가 그냥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안 써줘도 되니까. 그쵸? 이렇게 넣었던 이 과정을, 이건 그냥 냅두고 이렇게 넣었던 얘를 이렇게 넣기가 싫어서 얘처럼 뭔가 행동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요, 그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값을 그냥 박아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안 쓰는 거고, 이거 대신에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는 생성자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생성자는요, 일단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 때 리턴 타입 적어주고요, 메서드명 적죠. 그리고 소괄호, 중괄호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메서드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void 리턴 타입 리턴 없다 하는 거랑 나이 초기화 메서드명 그리고 소괄호, 중괄호 해줌으로써 메서드를 만들어요. 자, 생성자는요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메서드명 자리가 클래스명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게 생성자예요. 얘는 좀 구조가 다르게 보이지만 얘도 메서드의 일종입니다. 생성자도 그 클래스 안에서 하나의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리턴 타입이 없고 이름이 무조건 클래스명이랑 같아야 돼요. 이래야 생성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성자한테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요, 우리 지금 나이 정보에 대해서 넣어준 곳이 아무데도 없고요. 그쵸? 나이 데이터를 어디다 나이를 가져와서 넣은 적이 없죠. 여기서도 뭔가 넣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도 메서드라 그랬는데 얘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없죠. 그쵸? 이 나이 초기화처럼 이런 식으로 써준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함수 실행문을 써준 부위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얘 출력하면 22가 다 잘 나와요. 왜냐면 이 생성자는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new 하면서 객체 만들죠.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질 때 무조건 한번 실행을 해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생성자는 실행이 됩니다. 동시에. 그리고 나서 얘는 두 번 다시 호출할 수 없어요. 또 다른 객체를 만들기 전까지는. 자, 메서드랑 다른 점이에요. 메서드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메서드 실행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죠. 이 리모컨을 어떤 애가 가지고 있으면. 그쵸? 계속 리모컨 반복적으로 클릭해서 이거 실행시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서드는 이렇게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생성자는
우리가 직접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얘를 우리가 원한다고 얘를 실행시켜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냥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다시 호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안에는요, 얘도 메서드이기 때문에 뭐 변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변수에 이렇게 감 넣는 거 이런 것도 되고요, 여기다가 뭐 출력해라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기능을 넣을 수도 있어요. 얘도 하나의 메서드니까 다 가능한데, 대신에 다른 메서드랑 다른 점, 얘는 우리가 원할 때 호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객체 만들어지는 이 new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한번 실행이 되고 다시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객체 또 만들 때 실행이 되겠지만, 그럼 서로 별개인 객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재호출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새로운 객체한테 새로 실행된 것 뿐이지. 생성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해볼게요. 김철수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를 김철수 클래스로, 김철수 객체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럼 우리 이게 필요하죠. 여기서 사람만 연결될 수 있는 A 김철수한테 김철수 연결하려고 하니까 상속 필요하잖아요. 자바한테 A는 B다, 김철수는 사람이다 알려줘야 되죠. 상속을 받았어요. 이러고 나서 얘를 지우고 김철수한테, 얘도 생성자죠 지금. 리턴 타입 없고 클래스명이랑 똑같은 이름, 그리고 소가로 중가로 생성자예요. 여기서 this 이름을 김철수 라고 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 this는 누구예요? 자, 이 this.이름, 얘는 지금 누구를 가져온 거예요? 누구한테 뭘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철수 클래스에는 이름이라는 변수가 없죠.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this.이름 하니까 에러 없이 그냥 잘 되죠. 이 this.이름은요, 우리가 사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있던 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이 생성자까지 다 물려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상속 배울 때 뭐 부모 클래스한테 있는 변수, 메서드 이런 것들 다 물려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성자도 하나의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이걸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냥 김철수 클래스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this.이름 하면은 이 이름이 얘예요, 얘. 이 스트링 이름이라는 게 김철수한테도 있는 거니까, 물려받았으니까 그거 this, 자기 본인 컨트롤할 수 있는 this 클릭해서 물려받은 이 이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얘를 사람 클래스로 가서 얘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이 물려받은 게 여기에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이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얘가 다만 얘일 뿐이에요. 이 구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철수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김철수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김철수 20이 잘 나오죠. 우리는 얘가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 여기서 살아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얘 없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이도 잘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이러면 얘가 실행될 때 이거 출력되겠죠. 그리고 얘가 실행될 때 이거 출력되겠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때요? 자, 1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2가 나왔죠. 볼게요. 김철수, A 김철수한테 김철수 객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틀로 만들어낸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실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이 먼저란 말이에요. 자, 이건 왜 이러냐면 생성자는 지금 김철수가 사람을 상속받고 있는 상태죠. 얘가 부모잖아요. 얘가 자식이고, 이렇게 상속관계에 있을 때 생성자는 무조건 부모 걸 먼저 실행을 해요. 한번. 그리고 나서 자식 거 실행을 합니다. 생성자가 실행되는 순서예요. 이렇게 상속관계에 있을 때 부모가 먼저 되고요, 자식이 그 다음 돼요. 그래서 1이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 2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라 외우시면 돼요. 상속관계에 있을 때 부모 거를 먼저, 부모한테 있는 생성자를 먼저 실행을 시킨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 거 생성자 실행시킨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얘 거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나이도 22로 바뀌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생성자는 이렇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김철수 객체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는 큰 의미는 없죠. 왜냐면 뭐 김철수랑 동명이인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 객체에 쓸 일이 딱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 그런 거고. 자, 네, 생성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며칠쯤이 되려나? 오늘 여기 한 내일 다음주 월요일 정도 되면요, 이 생성자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생성자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클래스는요 생성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성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쯤에는 아마 다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나중에 같이 다뤄질 내용일 텐데, 자, 제가 new 하고 객체 만들 때 이 소괄호 안에다가 1이랑 2라는 값을 넣었어요. 지금 그쵸? 얘가 오류가 나고 있는데 어떤 오류인지 보면요, The constructor 김철수 is undefined 이에요. 컨스트럭터는 여기서 생성자예요. 김철수 int 라는 생성자가 정의된 적이 없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소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인자잖아요. 인자. 그죠? 우리 매개변수 할 때 배웠던 인자. 그러면 얘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라졌죠? 인자고 매개변수예요.
근데 그 매개 변수를 누가 받아요 지금? 생성자가 받는 거죠. 그쵸? 얘도 지금 생성자잖아요. 리턴 타입 없고 클래스명이랑 똑같아요. 생성자예요 얘도. 무조건 생성자라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둘이 공존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생성자를 얘기할 때 new 할 때 무조건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뭐가 실행돼요?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이도 해도 되겠구나. 실행을 시켜볼게요. 제가 이름 널이죠.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new 어쩌고 해서 객체를 만들어 왔어요. 계속. 이걸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이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객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뒤에 얘는 생성자입니다. 얘 생성자를 토대로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요,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우린 기본 형태로만 써온 거예요. 기본 생성자의 형태로만. 근데 이 생성자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평상시에 클래스를 만들면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그냥 없애자 이거.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우리가 써준 적이 없지만 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생성자는. 근데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 뭔가를 만들 때 뭔가 객체를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래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가지고 이 모양으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했던 거고요. 여기 안에 뭔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를 하면서 객체를 만들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 모양으로 객체를 만들겠다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설계도 보고 붕어빵 틀 보고 만든다 이거랑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객체는 설계도 보고 만드는 게 맞아요. 이 내용들 다 포함시켜 놓고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생성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객체를 만들 때 뭘 바로 실행을 시키겠느냐 하는 거를 이 모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애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여기 인자값 없는 애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인자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애를 실행시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생성자입니다. 기본 생성자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생성자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실행시키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눈에 좀 보여야 되니까. 자, 이거 실행시키면요, 그렇죠? 김철수 2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실행시키면요, 이름은 널이 나올 거고 실행됨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나오겠죠. 이런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한번 실행이 되는 생성자. 근데 이런 모양이 기본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값을 넘겨주는 것도 가능한 상태고, 인자값이 있을 때에는 이거 오버로딩이었죠. 우리 메서드 이름 똑같은데 매개 변수 차이 두고서 쓰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했었잖아요. 얘도 같은 느낌이에요. 알아서 자바가 찾아와서 얘를 실행시키는 거고,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바로 뭔가를 세팅하거나 할 때
쓰는 게 생성자고요. 그 안에는 기능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제, 이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38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사 객체만 연결될 수 있는 A 전사를 만들었고요. 전사를 연결해주고 있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름 칸 넣어주고 이 이름을 여기다 넣었대요. 전사에는 이름이랑 나이 라는 변수가 들어있고요. 했을 때 자기소개 그럼 여기서 가져다 쓰는 이 디스들 누구죠? 네, 얘네죠. 맞아요, 얘네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한테 지금 값을 넣고 있는 거니까 자기소개를 했을 때 칸 20 잘 나올 거고요. 여기선 나이 하나 증가시킨 다음 자기소개 하니까 칸 21 나오겠죠. 여기서는 나이랑 이름 다 바꿨으니까 칸이 30 잘 나올 거예요. 그쵸?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잘 나오는 거는 확인이 돼요. 자기소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우리한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공격이에요. 공격. 그리고 전사 클래스 안에 지금 A무기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거기다 활, 칼 연결하잖아요. 이거 우리 아까 전에 했죠. 무기라고 묶을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주고 얘네 참석받아서 처리하는 거,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이 공격 메서드는 일단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전사에 있어야죠. 왜냐면 A 전사는 지금 전사잖아요. 전사 클래스 안에 있어야죠. 실제로 여기서 크리에이트 하면은 알려주죠. 전사에 메서드 공격이 없어요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전사에다가 만들어 줍니다. 공격을. 자, 이러면 일단 에러는 없는데 이렇게 출력이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당연히 활 2개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활 객체랑 연결됐을 때 활로 출력이 돼야 되고, 칼 객체랑 연결됐을 때 칼로 출력이 돼야 돼요.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얘가 공격 메서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공격 메서드예요. 그리고 지금 활 객체가 있고요, 칼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A 전사 이 변수가 리모컨 조작해서 공격 버튼을 눌렀어요. 이 공격 버튼을 누를 때 얘는 과연 지금 얘가 활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칼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이 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이 A 전사의 A 무기가 활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칼이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없어요. 얘는 몰라요. 내가 지금 활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칼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공격 메서드는 그냥 공격 메서드일 뿐이에요. 공격 메서드 버튼을 클릭하면 그냥 공격 메서드에 있는 걸 실행하는 것 뿐이지 이런 것까진 몰라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얘는요 몰라도 돼요. 모르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요. 얘는 그냥 공격 메서드 버튼이니까 이거 눌렀을 때 그냥 공격 메서드만 실행되면 돼요. 이런 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객체 지향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걸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더 깊게 안 들어갈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아 그렇구나 얘는 몰라도 되는구나 메서드는 그냥 메서드만 실행시키면 되는구나 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 한 1년 정도 경험이 쌓이셨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얼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몰라도 돼요. 얘는 그 상태로 공격 메서드를 실행을 했을 때 이거 얘를 몰라도 되면은 어떻게 활을 찾고 어떻게 칼을 찾을까요? 이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요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했어요? dis.a 무기 얘죠. 얘 가져와서요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겠다고 메서드 안에 넣어줬어요. 구성 방식이죠 이거. 그쵸? 근데 지금 작동 메서드가 없어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작동 메서드는 어디 있어야 돼요? A 무기잖아요. 무기에 있어야겠죠? 그쵸? 실제로 얘가 알려주는 것도 무기에 작동 메서드가 없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 변수는 무기 타입이지만 얘한테 뭐 연결하고 있어요? 활이랑 칼 연결하죠. 그럼 얘네도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려받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출력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칼 이렇게 넣어주면요. 자 A 무기한테 활을 연결시켰어요. 근데 지금 얘 활이 A 무기처럼 작동할 거야 했을 때 읽는 거 있어요? 없죠? 얘한테 틀이 있잖아요. 우리 버튼 유지하기 위한 이 틀을 지금 얘가 갖고 있잖아요. 얘는 오버라이딩해서 쓴 거죠. 읽는 거 없어요. 그 상태인데 그럼 지금 연결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공격 메서드 실행을 한대요. 공격 메서드 얘 실행 되겠죠. 얘가 와서 A 무기한테 작동 메서드 실행시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활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 칼이랑 연결됐을 때는 칼로 공격합니다가 나오겠죠. 여기랑 연결이 된 거니까. 그쵸? 이렇게 가능해요. 이거를 자 무기 칼 이건 시각화를 하면은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무기 칼 그리고 나서 전사 안에 무기 타입의 A 무기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 얘가 무기, 얘가 활이라고 했을 때 지금 A 무기 타입 그죠? 이렇게 상속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A 무기한테 처음에 활이랑 연결을 한 거죠. 아니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이 리모컨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처음에 이 상태니까 얘가 작동 메서드
A 무기한테 작동 메서드, 요 안에 작동 메서드가 있을 때 이거 실행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랑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작동으로 오는 거죠. 지금 여기 작동인데 얘가 얘랑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얘가 작동이 되는 거죠. 칼이랑 연결돼 있으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 칼일 거니까 여기서 작동시키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이게 시각화를 보여드리는 게 이건 더 헷갈릴 것 같고요. 많이 꼬여 있어서 일단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거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